뇌혈관이 터지기 전 우리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냅니다. 그 작은 신호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오늘은 뇌에서 보내는 응급 신호에 대해 노인의학 전문의 박춘섭 박사님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1장 뇌혈관 터지기 전 몸이 보내는 5가지 응급 신호. 박사님, 오늘 이야기는 정말 무섭기도 하지만 우리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뇌혈관이 터지기 전에 우리 몸이 미리 알려주는 신호가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가요? 네, 많은 분들이 뇌출혈이나 뇌경색 같은 뇌혈관 질환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듯 갑자기 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분명히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다만 그 신호가 너무 짧거나 애매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겁니다. 그 중요한 신호들, 오늘 이 방송을 통해 꼭 알려드려야겠어요.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하나씩 설명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 신호, 갑작스럽고 참을 수 없는 두통. 뇌혈관이 터지기 직전에는 망치로 머리를 세게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이 찾아옵니다. 이건 평소에 경험하는 단순한 편두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순식간에 시작되고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조차 없을 정도로 머리가 쪼개질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옵니다. 특히 이런 두통과 함께 구토감이나 심한 어지러움까지 동반된다면 더욱 위험한 신호입니다. 혹시 이런 두통이 생기면 진통제 먹고 좀 쉬어볼까 하고 넘기면 안 되겠네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두통은 조용한 뇌출혈의 시작일 수 있기 때문에 지체 없이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진통제로 통증을 누르는 것은 위험한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신호, 얼굴, 팔, 다리 한쪽이 갑자기 힘이 빠진다. 얼굴이 한쪽으로 처지거나 팔다리에 힘이 갑자기 빠지는 증상도 뇌혈관 이상 신호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반신마비는 뇌졸중의 가장 대표적인 초기 신호입니다. 특히 양팔을 동시에 앞으로 쭉 들어보라고 했을 때 한쪽 팔만 서서히 내려오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건 뇌의 한쪽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는 명확한 신호거든요. 잠깐 그런 증상이 있어도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거군요. 세 번째 신호, 말이 어눌하거나 이상하게 말이 꼬인다. 평소에 잘 쓰던 단어가 갑자기 생각나지 않거나 평소와 다르게 말이 느려지고 발음이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뇌의 언어 중추에 문제가 생겼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특히 평소 말이 또렷했던 사람이 갑자기 혀 꼬인 말투로 변했다면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거나 간단한 질문에도 제대로 답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가족들이 빠르게 알아차려야겠네요. 네 번째 신호, 시야가 흐려지고 물체가 겹쳐 보인다. 한쪽 눈의 시야가 갑자기 흐려지거나 아예 앞이 캄캄해지는 경우 많은 분들이 눈 문제인가 하고 생각하시지만 실은 뇌의 시신경 부분에 혈류의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뇌졸중 환자의 약 20%는 이런 시야 장애를 첫 증상으로 병원을 찾게 됩니다. 갑자기 시야가 좁아지거나 마치 검은 커튼이 내려온 것처럼 보인다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네요. 다섯 번째 신호, 갑작스러운 어지럼증, 균형 상실. 단순한 어지러움과 뇌 문제로 인한 어지러움은 확실히 다릅니다. 갑자기 중심을 잡지 못하고 심한 구토를 동반하거나 걸을 때 계속 휘청거린다면 이는 손해나 뇌간에 혈류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해가 우리 몸의 균형 감각을 담당하니까 이런 증상은 특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겠네요. 네, 아주 명확합니다. 다음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119에 연락하세요. 극심한 두통과 함께 구토가 동반된다. 한쪽 팔, 다리에 갑작스러운 마비나 저림이 있다. 말이 어눌해지거나 이상하게 꼬인다. 시야가 흐려지거나 물체가 겹쳐 보인다. 심한 어지러움으로 중심을 잡기 어렵다. 의식이 혼미하거나 반응이 현저히 느려진다. 가볍게 넘겼다가는 정말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들이네요.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은 정말 위험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뇌혈관 질환은 정말 몇 분, 몇 초가 생명과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해요. 특히 갑작스럽고 심한 두통이 발생했다면 뇌졸중 골든타임 내에 치료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장 질문과 답변.
뇌혈관이 터진다는 것은 정확히 어떤 상태인가요? 뇌혈관이 터진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뇌출혈을 의미합니다.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첫째는 뇌동맥류 파열입니다. 이것은 뇌동맥 벽의 일부가 약해져서 마치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흔히 꽈리라고 부르는 상태가 갑자기 터지는 현상입니다. 이런 경우 지주막 하출혈이라는 심각한 상태가 발생합니다. 둘째는 고혈압 등으로 인해 뇌 조직 내부에 직접적으로 출혈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이를 뇌내출혈이라고 합니다. 두 경우 모두 뇌 조직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어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살아남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뇌혈관이 터지면 얼마나 위험한가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겪나요? 네, 정말 위험합니다. 뇌동맥류가 파열되면 약 30%의 환자는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망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 중에도 약 절반은 심각한 장애를 갖게 됩니다. 한국에서만 매년 약 60만 명이 뇌졸중으로 병원을 찾고 있으며 이는 불과 몇 년 전보다도 약 6%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로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위험이 더욱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치료를 받으면 생존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 심각한 후유증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비 두통이라는 말이 있던데 이게 무엇인가요? 얼마나 중요한 신호인가요? 예비 두통은 뇌동맥류가 완전히 파열되기 전에 아주 소량의 출혈로 인해 발생하는 일종의 경고성 두통입니다. 마치 경고 누출이라고도 불리는데 실제 대규모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기 몇 시간에서 몇 주 전에 나타날 수 있는 소중한 경고 신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 환자의 15에서 60%에서 이런 예비 두통이 먼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두통은 갑작스럽게 시작되고 매우 심각하며 보통 5분 이내에 최고 강도의 통증에 도달해 최소 1시간 이상 지속됩니다. 이런 예비 두통을 알아차리고 즉시 의료 도움을 구한다면 실제 뇌출혈을 예방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을 구하는 두통이라 할 수 있겠죠. 갑자기 잠깐 어지럽고 손끝이 찌릿했는데 이게 뇌졸중 전조인가요? 정말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 어지럼증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특히 세상이 빙글빙글 회전하는 듯한 어지러움, 심한 구토를 동반한 어지러움이 있고 여기에 손발 저림이나 마비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이는 손해의 혈류 이상을 강하게 의심해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뇌 관련 어지러움은 조금 특별해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일어서려고 하면 그대로 넘어질 것 같은 극심한 불안정함을 느끼죠. 그런 증상이 있다면 무조건 병원부터 방문하세요. 피곤함과는 차원이 다른 느낌입니다. 혈압약 매일 잘 먹고 있는데 뇌출혈 걱정 안 해도 되죠? 안타깝지만 그렇게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혈압약을 꾸준히 드시는 것은 물론 기본이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약을 먹는다고 해서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짠 음식 위주의 식습관, 흡연, 운동 부족이 계속된다면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어도 뇌혈관은 계속해서 손상될 수 있어요. 결국 혈압약도 중요하지만 생활습관 전반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혈압 수치가 겉으로는 정상처럼 보여도 실제 뇌혈관은 시한폭탄처럼 약해진 상태일 수 있거든요. 따라서 매일 약을 챙겨 드시듯 건강한 운동과 식단 관리도 함께 생활화하셔야 합니다. 요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이것도 뇌혈관에 영향이 있나요?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뇌혈관 건강에 숨어서 활동하는 무서운 암살자와 같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체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급격히 좁아지며 심장 박동도 빨라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듣고 보니 단순히 기분 나쁜 것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에 물리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화학 반응이었네요. 맞습니다.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 뇌졸중 위험도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명상, 가벼운 산책, 마음을 터놓는 대화, 좋아하는 음악 감상처럼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꼭 찾아서 실천하셔야 합니다. 3장.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 5가지 생활 습관. 어떤 분들이 뇌혈관 질환에 취약할까요? 우리 주변에는 뇌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분들이 꽤 많습니다.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 뇌출혈 환자의 약 75%가 고혈압과 연관되어 있어요. 혈압이 혈관벽을 계속 두드리면 결국 약한 부분이 터지게 됩니다. 담배를 피우시는 분, 담배 속 유해 물질이 혈관벽을 약하게 만들고 탄력을 잃게 해요. 술을 자주 드시는 분, 알코올은 혈압을 순간적으로 높이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40에서 60대 연령층, 이 시기는 평생 쌓인 생활 습관에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때예요. 가족력이 있으신 분, 직계 가족 중 2명 이상이 뇌동맥류를 가진 경우 유전적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비만이나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 과체중은 혈관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높은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쌓여 혈류를 방해합니다. 당뇨병 환자, 혈당 관리가 잘 안 되면 작은 혈관부터 손상되기 시작해요. 스트레스를 자주 받으시는 분, 스트레스는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요. 이런 위험 요소를 가진 분들은 더 세심한 건강 관리와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걱정만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들로 많은 위험을 줄일 수 있답니다. 박사님, 지금까지 몸이 보내는 여러 경고 신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실 더 중요한 건 미리미리 예방하는 거잖아요. 정말 핵심을 짚으셨어요. 뇌혈관 질환은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뇌혈관을 지키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혈압 체크하기. 혈압은 우리 뇌혈관 건강에 가장 정직한 거울이에요. 매일 아침 눈 뜨고 일어나자마자 혈압계로 수치를 확인하고 작은 수첩에 기록해 두세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수치가 조금씩 오르거나 들쑥날쑥하다면 여러분의 뇌혈관도 불안정하다는 신호랍니다. 혈압이 150 넘으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할까요? 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142 넘어가기만 해도 주의가 필요해요. 혈압 기록장을 들고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도 변화 추이를 보고 더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실 수 있답니다. 2. 국물은 밥만 먹고 김치는 살짝 헹구고. 한국 음식이 대부분 짜잖아요. 김치, 찌개, 젓갈. 어르신들이 싱겁게 드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우리 입맛은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거니까요. 하지만 나트륨은 혈관을 빡빡하게 만들고 혈압을 올리는 주범이에요. 완전히 바꾸기 어렵다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국물은 밥만 마시기, 양념은 조금만 찍기, 김치는 물에 한번 살짝 헹궈 드시기. 이런 작은 습관만으로도 혈관이 한결 편안해진답니다. 싱겁게 먹기가 곧 혈관을 살리는 습관이네요. 3.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루 30분. 비싼 운동기구나 헬스장 멤버십이 필요 없어요. 그저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걷기는 심장을 적당히 뛰게 하고 혈관 속 혈액순환을 도와 뇌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매일 같은 시간에 30분만 걸어도 혈압이 안정되고 혈관에 탄력이 살아나요. 운동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비 오는 날이나 추운 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날씨가 안 좋은 날은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나 스트레칭 또는 계단 오르내리기도 좋은 방법이에요. 중요한 건 매일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텔레비전 보면서도 다리를 움직인다거나 화장실 갈 때 조금 돌아가는 것처럼 생활 속에서 운동 시간을 찾아보세요. 4.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나만의 시간 갖기. 박사님, 요즘 어르신들도 스트레스 많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자녀 걱정, 건강 문제까지. 맞아요. 스트레스는 소리 없이 찾아와 우리 혈관을 긴장시키고 혈압을 올리는 조용한 적이에요. 하루에 10분이라도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보세요. 좋아하는 음악 듣기, 손주와 이야기 나누기, 화초 가꾸기, 혹은 그냥 눈을 감고 깊게 숨쉬기.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마음에 휴식을 주는 것이 혈관 건강의 비결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곧 혈관의 안정이라는 말씀이군요. 5. 1년에 한 번 내 뇌 들여다보기. 60세 이상이시라면 이제 뇌 건강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할 때예요.
뇌 MRI나 MRA 검사는 혈관의 상태를 정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1년에 한 번은 꼭 검진을 받으세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발견하면 작은 문제를 큰 병으로 키우지 않을 수 있어요. 조용히 진행되는 뇌질환이 많다고 하니 정기적인 검진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프지 않을 때 검진받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방의 시작입니다. 박사님, 오늘 알려주신 5가지 방법, 정말 어렵지 않고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네요. 지금 당장 실천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건강은 오늘 내가 한 작은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결과물이에요. 내일의 건강한 날을 위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세요. 사장, 당신의 오늘이 내일을 결정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조금 무서운 내용도 있었지만 그만큼 우리 삶과 아주 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뇌혈관 질환은 소리 없는 암살자라고 불릴 만큼 갑작스럽게 찾아와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고 적시에 대응한다면 생존 가능성도 높이고 후유증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갑자기 찾아온 심한 두통, 어지러움, 구토감 또는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가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면 주저하지 말고 곧바로 응급실을 찾아주세요. 건강한 일상과 위험 요소 관리를 통해 뇌혈관 질환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참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이건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생명을 지키고 건강을 되찾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여러분 혼자만 보지 마시고 부모님이나 배우자, 또는 혼자 계신 이웃 어르신께도 꼭 알려드려 주세요. 우리가 나누는 작은 정보 한 조각이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혜를 나누는 일이지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